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텍스트 크롤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크롤링은 사실 이번 학기 우리가 같이 다루는 주제 중에서 제가 제일 좀 어려워하고 껄끄러워하는 부분인데요. 워낙 많은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계속 그 서버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작동하던 코드가 또 며칠 있다가는 또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유사해 보이지만 이 페이지에서는 돌아가는 코드가 다른 페이지에서는 또 안 돌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보게 되면 뭐 HTTP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파싱 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 우리는 웹 크롤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전반적인 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텀 프로젝트 수행하실 때는 데이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잘 작동하는 크롤러를 하나 가상대학을 통해서 같이 공유해 드리고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웹 크롤링의 전반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원리를 이해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능까지 고려한, 여러 가지 사용자 편의까지 고려한 그런 크롤러들은 코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최대한 간략하고 단순하게 코드를 만들어서 그 순서대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가상대학을 통해서 포털 뉴스 크롤러를 하나를 공유를 할 겁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뉴스 크롤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셔도 되겠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텀 프로젝트를 위해서 혹시 크롤러를 전혀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 간단하게 제작을 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같이 공부할 주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HTTP 통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페이지를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가져온 페이지를 잘 뜯어봐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발췌를 해야 되는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단순하게 한 페이지짜리 하나의 페이지를 가져와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해볼 거고요. 대부분은 한 페이지를 갖고 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은 뉴스를 검색하게 되면은 뉴스 기사가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0개를 다 가져와야 될 거고요. 또 어떤 게시판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 게시판에 1페이지에 10개, 2페이지에 10개, 3페이지에 10개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 게시글들을 가져오는 크롤링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비교적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크롤링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게 대부분의 페이지들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기사를 한 5개만 보여주다가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은 스크롤바를 내리는 것만큼 기사가 계속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페이지가 딱 뜬 다음에 갑자기 사용자 보고 뭘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한다든지 해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동적 크롤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셀레니움이라는 게 있다,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웹 드라이버를 구동할 수 있다 정도만 한번 보여주고 실제로 크롤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트위터 크롤링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고 간단히 시연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트위터 크롤링을 할 때는 오픈 API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픈 API를 사용하려면 트위터 계정에 개발자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키와 토큰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접속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갖고 있는 키와 토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털 뉴스 크롤링을 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포털 뉴스 크롤링하는 코드를 가상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서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색어라든지 검색 기간, 뭐 검색 범위, 뭐 제목에서 검색할 건지 내용에서 검색할 건지 등등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퀘스트는 HTTP 통신을 통해서 HTML 문서를 획득하기 위한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일단 코드를 보시면서 이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얻을 수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BS4는 가져온 문서, HTML 문서를 우리가 가져왔으면 그 문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잘게 쪼개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뽑아내기 위한, 즉 파싱을 하기 위한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레니움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적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웹 드라이버라는 것을 구동하게 되는데,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는 크롬 드라이버를 구동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썬이라는 거는 트위터의 API를 통해서 크롤링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크롤링을 위한 전용, 주로 크롤링에 사용되는 패키지들이었다면은 얘네들은 뭐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죠. 타임에서는 시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크롤러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뭐 쉬지 않고 계속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계속 접근되는 그런 액세스에 대해서는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큰 부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는 블록당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뭐 예를 들면 0.2초마다 한 번씩 쉰다라든지 이런 그 슬립 타임을 갖게 되는데, 이런 용도로 타임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용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순서화된 집합 자료 구조를 제공한다. 집합이에요, 집합. 왜 집합을 쓰냐면은 막 수집을 하다 보면은 주로 URL을 먼저 수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URL들을 막 수집을 하고 그 URL들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다음에 수집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중복되는 URL이 5개 들어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을 5건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 5번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뭔가 분석을 왜곡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네, 극단적으로 동일한 페이지의 내용이 10만 번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있는 이슈를 지배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URL에 있는 글을 중복해서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쓰게 되면 이거잖아요. 우리 1, 2 이렇게 집합이 있게 되면 얘는 1하고 2로 저절로 중복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합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URL의 중복이 다 제거되고 나서 얘를 가지고 실제 본문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웹 크롤링이란 결국에는 웹에 있는 문서를 수집해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죠. 웹에 있는 문서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저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굉장히 많고 시간도 굉장히 많다면 크롤러 만들 필요 없고요. 나눠서 한 사람이 100개씩 사이트 들어가면서 마우스로 긁어서 저장해도 될 텐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단순 작업에 우리가 노력을 쏟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집하는 도구를 만들게 된 거고, 요즘에는 이제 웹 스크래핑이라는 말과 웹 크롤링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보다 더 포괄적인 뜻에서 그냥 크롤링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롤링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웹 브라우저의 동작을 실제로 웹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흉내를 낼 거잖아요. 웹브라우저는 크게,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능이 있겠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를 웹브라우저가 하게 됩니다. 뭐냐면 HTTP 통신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서버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PC가 되는 거고요. 얘는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 서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내 PC에 있는 브라우저가 되겠고요. 얘가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버로부터 뭔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서버에 뭔가 요청을 하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는데 그 연결을 하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그 연결을 하는 여러 가지 약속을 우리가 HTTP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HTTP 통신을 통해서 우리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하고 서버에서 리스폰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리퀘스트를 할 때는 뭘 하냐 하면 URL을 넘기게 되고요. URL만 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넘기게 될 텐데, 자, 우리 PC에서 리퀘스트를 할 때 URL을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서버에서는 이 URL에 해당하는 웹 문서를 넘겨주게 되죠. 웹 문서를 그런데 보기에 편한 예쁘장한 이미지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HTML이라는 언어로 써있는 이런 문서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로 웹브라우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서버와 HTTP 연결을 통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오는 것까지 하게 되고요. 그런데 HTML 문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읽을 수 없어요. 물론 메모장에서 열어서 읽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예쁘게 읽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바디 어쩌고 써 있고 어쩌고 저쩌고 또 써 있고 태그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대로는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즉 분석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이 HTML 문서를 뜯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거를 우리가 파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웹브라우저가 처음에는 HTTP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HTML 문서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흉내를 낼 거냐면 하나는 request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흉내를 낼 거고요. 또 하나는 bs4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흉내를 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크롤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문서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문서를 가져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목표 페이지 링크를 가진 HTML을 획득한다. 더 정확하게는 목표 페이지의 링크를 가진 페이지, 그 페이지의 HTML을 획득한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연구실의 홈페이지이고요. 홈페이지에서 게시판을 한번 가볼게요. 연구실 소식이 있는 게시판. 이 게시판을 보면 여러 개의 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글들이 있고 각 글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긁어와야 되는,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실제 내용들이 있게 되죠. 여기에도 내용이 있고 글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도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겠죠. 이 내용은 지금 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여러 개의 글들의 목록을 갖고 있는 페이지잖아요. 이러한 목록 페이지의 HTML을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목록 페이지의 HTML을 페이지 소스 보기로 해서 보면 잔뜩 뭐라고 써 있잖아요. 자,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냐면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냐면, 물론 여러 다른 정보들도 있겠지만 아까 그 각각의 글들에 대한 링크, 예를 들면 첫 번째 글, 요 37번 글에 대한 링크가 여기 있게 되고요. 그리고 36번 글에 대한 링크가 또 여기 있게 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은 지금 이 목록 페이지로부터 각각의 글에 대한 링크를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일단은 이 페이지의 HTML을 획득하는 거고요. 즉 목록 페이지의 HTML을 획득하는 게 지금 요 단계가 되겠고요. 자, 목표 페이지의 링크를 가진 목록 페이지의 HTML을 획득한 다음에 거기에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목표 페이지의 링크를 추출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있겠죠. 뭐 10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목표 페이지의 링크를 추출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추출한 그 링크를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링크를 우리가 획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링크를 따라가면 실제 글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실제 글까지 들어왔고요. 그렇다면 이 실제 글도 HTML 문서로 돼 있을 거잖아요. HTML 문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가져오는 게 지금 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 페이지, 즉 실제 컨텐츠 페이지에 가서 HTML을 획득해내는 게 그게 지금 요 HTML이 되겠죠. 이렇게 목표 페이지의 HTML을 가져오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컨텐츠, 어떤 경우엔 제목을 따올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엔 내용을 따올 경우도 있을 건데, 이 내용을 따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HTML 안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엔가 숨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기에는 좀 불편하지만 여기에 이상한 좀 복잡한 형태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결국 따와야 되는 거는 이런 컨텐츠들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내용 추출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 목록 페이지를 방문해서 그 목록 페이지의 HTML을 가져와서 그 목록 페이지의 HTML로부터 각각 컨텐츠 페이지의 링크를 뽑아낸 다음에 그 컨텐츠 페이지에 방문해서 각 페이지의 HTML을 다시 가져오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추출해낸다. 이게 전체 윤곽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추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러분은 오늘 수업에서 만약에 한 가지만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기억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뭐냐면 전체 과정은 요 위에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이 따라서 실습은 해보겠지만 한번 따라해보는 것만으로 실제 크롤러를 직접 커스터마이즈하고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따라만 해보시고 나중에는 완성된 크롤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롤러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 하면, 자, 첫 번째 HTTP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URL을 보내면 그 URL에 해당하는 HTML 문서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HTML 문서를 브라우저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브라우저를 흉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의 모듈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HTML 문서를 가져오는 요 과정, 자, 요 과정입니다. 자, HTML을 문서를 가져오는 과정은 또 두 단계로 나뉘는데, 하나는 여러 페이지들의 링크를 모아서 갖고 있는 부모 역할을 하는 페이지의 HTML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방문해야 할 링크들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링크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아까 같은 경우에 20번 들어가겠죠. 20번 들어가서 실제 내용이 담겨있는 HTML을 획득하고 이번엔 그 안에서 내용을 추출하는 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HTTP 통신을 이용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오는 간단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 코드 역시 다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TTP 요청을 보내면 그 응답으로 문서를 받을 건데
우리는 URL을 보내고 문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URL을 보낼 때 서로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돈 줘, 여기 있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통성명도 하고 좀 분위기 뭐 날씨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헤더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헤더에는 주로 들어가는 게 저에 대한 신분을 밝히는 게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서버 입장에서 사실 이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 있게 되는데, 서버 입장에서는 로봇이 그냥 실제 브라우저도 아닌데 로봇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바로 차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신분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내 신분을 먼저 밝혀서 나 이러이러한 접근이니까 나는 나쁜 애 아니야 라고 안심을 시키는데 잘 믿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분을 어떻게 밝히냐면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구글에 가서 지금 내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여기 있네요. 유저 에이전트 체크를 눌러봅니다. 유저 에이전트 체크를 눌러보면은 제가 사용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니까 얘를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제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이 코드는 그래서 여기 헤더 부분이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포문으로 URL 여러 개를 가져오는 걸 할 텐데, 요 URLs 안에 있는 URL을 번갈아 가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URL을 2개만 써봤고요. 만약에 여기 뭐 여러 사이트를 한다 그러면 콤마 하면서 URL을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URL 2개가 하나는 국민대학교 홈페이지고요. 또 하나는 washingtonpost.co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URL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페이지를 수집할 거예요. 페이지를 수집할 건데,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URL에 가서 HTML 문서를 가져와라. 네, 가져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가져온 거를 텍스트로 받아서 뉴라인을 기준으로 행을 다 나눈 다음에 10칸만 찍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꼼꼼히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흐름만 볼게요. 자, 여기 URL을 적어주고 그 URL에 들어가서 HTML 문서를 가져와서 행으로 다 나눈 다음에 다 찍으면 여기 그냥 프린트 다 하면은 너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5줄만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줄이 또 있네요. 여기 time.sleep이라는 함수가 있고, pause는 얼마인가요? pause는 지금 1이네요. 1. 이건 뭐냐면 중간에 1초씩 쉬라는 거예요. URL 하나 하고 1초 쉬고, 하나 하고 1초 쉬고. 물론 지금은 이제 URL이 2개밖에 없으니까 딱 1초씩만 쉬겠지만, 만약에 URL을 우리가 10,000곳을 가져온다 그러면은 10,000번을 쉬니까 10,000초나 이제 딜레이를 하는 거죠.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왜 가뜩이나 바쁜데 그 와중에 이렇게 슬립 타임을 갖느냐. 쉴 틈 없이 계속 URL에 접근하게 되면 서버가 많이 힘들어하겠죠. 힘들어하고 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빠르다니. 이건 사람이 아니야. 로봇이야. 그러면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time.sleep을 두어서 시간을 끄는 거는 블럭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블럭당하지 않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장치가 하나 헤더에 유저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거랑, 그리고 슬립 타임을 갖는 건데, 물론 이것만으로 완벽하지 않죠. 뭐 동일한 IP에서 뭐 계속 그 트래픽이 발생한다든가, 서버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롤링이 달가울 리가 없죠. 원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글도 다 읽어보고 또 광고도 읽어보고
뭐 뜻하지 않게 옆에 있는 링크도 눌러서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로봇이 와서 읽어보지도 않고 다 긁어가면서 리소스만 잡아먹으면 당연히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인지 아닌지, 즉 크롤러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크롤링을 하는 크롤러 로봇들은 거기를 또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취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크롤링을 할 때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윤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얘를 수행을 해볼까요? 자, 얘를 수행을 해보기 위해서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국민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HTTP 통신을 이용해서 요 URL을 보냈고요. 여기 있죠? HTTP S가 붙은 거는 이제 그 보안 때문에 Secure가 붙은 거고요. 아무튼 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요 URL에 있는 내용을 보내줘 라고 했더니 뭔가 잔뜩 보낸 거예요. 뭔가 잔뜩 보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크롬 브라우저가 잔뜩 보낸 내용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서버가 보낸 원래 내용은 뭐냐 하면, 우클릭을 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면, 자, 아까 잠깐 봤죠. 우클릭을 하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누르면 이러한 HTML 문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URL을 보내면 서버는 이러한 HTML 문서를 저한테 보내줬을 거고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런 식으로 해서 10줄만 출력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0줄은 출력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실행을 해보면, 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쭉 돌면서 10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URL은, 네, 두 번째 것도 요건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가서 10줄을 긁어온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이그젬플에서는 HTTP 통신을 이용해서 요 URL에 접속하고 거기로부터 HTML 문서를 받아오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는데, 그러면 뭐 생각보다 쉽네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관건은 이 URL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느냐, 이것도 관건이고요. 또 하나 관건은 이 문서에서 우리가 분석할 부분만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정을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노가다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노가다 작업을 도와주는 게, 도와준다고 해서 쉽게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 써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BS4 모듈에 있는 뷰티풀 숲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파싱을 하게 됩니다. 뜯어내게 되는 건데, 이 뜯어내는 과정은 웹 문서를 분석해서 원하는 정보가 어떤 요소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페이지 소스 보기를 사용해도 되고 또 검사를 사용해도 되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네, 하나 샘플 페이지가 아까 봤었던 샘플 페이지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우클릭하면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눌러도 되고 검사를 눌러도 되는데, 한 번씩 해볼게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아까 보셨던 그런 HTML 코드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검사를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리는 건 아니고 원래 보시던 창이 둘로 나뉘어서 나오고, 뭐 X를 누르면 다시 열렸던 창이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사를 사용해서 볼 수도 있고 페이지 소스를 사용해서 볼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각자 보여주는 포인트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만 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어떤 태그 패턴을 갖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려워요. 이건 굉장히 어렵고 저는 솔직히 잘 못하겠고, 두 가지가 각자 보여주는 포인트나 또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각자 보여주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이용한다기보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게 관건인 거죠. 그런데 말이 쉽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는 찾을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있는 위치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즉 어떤 태그 규칙으로 그 부분을 정확히 찝어낼 수 있는지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명확하게 패턴을 잘 찾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패턴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뭐 이거를 볼까요?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전체 페이지에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요 본문을 찾아내려고 해요. 본문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본문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전체 페이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본문의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문이 어디 있는지조차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뭔가 한참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본문에 있는 문구를 하나 골라서 찾기 버튼으로, 찾기 메뉴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모전에 참여한 이런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여기서 공모전에 참여한 해서 찾게 되면 여기 어디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어디 있어서 여기쯤에 내용이 있겠구나. 근데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여기는. 그럼 다른 데서 볼까요? 검사로 열린 창에서 확인을 해보면 공모전에 참여한을 찾기 위해서 컨트롤 F를 눌러서 공모전에 참여 라고 눌러봤더니 여기는 좀 들여쓰기가 잘 된 것 같아요. 이 공모전에 참여한 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내용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내려면 태그는 어디 안에 들어있었던 거냐 보면 여기 굉장히 기네요. 이 div 클래스 위로 가면 이러이러한 하이어레키를 따라와서 그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얘가 있더라. 해서 이 위치를 찾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 그 문법들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닫고 다시 들어가면 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나 검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고요.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즉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그 부분만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건을 지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설명을 하지는 않고 디테일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함수 이름만 설명을 하게 되면 select1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한 요소를 쿡 찍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함수 이름만 다른, 약간의 사용법만 다르게 find라는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select1을 쓰거나 find를 쓰게 되면은 한 요소를 쿡 찍어 오는 거고요. select라고 하거나 find all을 하게 되면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우르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하시려면 이 문법을 정교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오늘 요 수업 시간에 크롤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동안에는 select1이 있구나, find가 있구나, 그러면은 특정 요소를 가져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select가 있거나 find all이 있으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들을 가져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요 코드를 같이 보면서 또 중요한 부분을 짚어볼게요. 자, 이번에 한번 지금 실습해 보는 거는 HTML 문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HTTP 통신은 아까 위에서 끝났고요. HTML 문서를 가져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뽑아내는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HTML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 작성을 했어요. 좀 실습하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짧은 HTML 문서를 작성을 했고요. 여기 이제 여러 행으로 구성될 때는 문자열을 이 엔터 뉴라인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큰 따옴표 3개를 하는 거죠. 자, 큰 따옴표 3개로 열고 닫으면은 요 문서 자체를 그대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져오고 싶은 것은 여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 자, 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텍스트만 뽑아보고 싶어요. 자, 이것은 링크를 포함한 단락입니다. 요 내용을 뽑아보고 싶다면 지금 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물론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여러가지 HTML 문서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P라는 태그 안에 있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P라는 태그 안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혹시 P라는 태그가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HTML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태그가 뭐지, 뭐 P가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꺽쇠로 열고 닫고 한 게 태그예요. 꺽쇠로 열고 닫고 얘가 태그 시작, 얘는 태그 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열고 닫을 수도 있고요. 자, P라는 태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건데 P라는 태그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요 지점을 찍어주기 위해서는 P라는 태그 중에 id라는 속성의 값이 mypara인 것만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P라는 태그의 id라는 속성 값이 mypara인 거를 찾아봐라. 그 말을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select one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요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서 P라는 태그의 mypara, id가 mypara인 거를 찾아라. P라는 태그의 id가 mypara인 거를 찾아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동일합니다. 찾은 다음에 찾아온 부분에서 텍스트 부분만 발췌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ext, 그래서 텍스트 부분만 발췌를 해라. 그렇게 해서 찍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두 개가 동일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컨트롤 엔터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것은 링크를 포함한 단락입니다. 요 결과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링크를 포함한 단락입니다. 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HTML 문서에서 그 부분만 어떻게 찾아갔냐 하면 P라는 태그의 id가 mypara인 곳에서 텍스트를 뽑아내라 하는 파싱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자세한 문법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뽑아내는 건 어딘지 볼까요? 얘도 보면 select one이 있고 find가 있잖아요. 자, select one이 있고 find가 있는데 자, 요 숲 객체는 또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select one이 있고 find가 있는데 두 가지 문법이 a.mylink예요. 얘도 a 클래스는 myli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태그가 a인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앞에 오는 게 태그 이름이라는 거는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 select one에서는 샵 앞에 있던지 아니면은 점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find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따옴표로 있네요. 아무튼 a라는 태그 안에 클래스가 mylink인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a의 클래스가 mylink인 걸 찾으면은 그 안에 있는 자, 클래스가 mylink인 거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요소들 중에 속성이 href인 것의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a라는 태그의 클래스가 mylink인 거를 찾아서 그 안에서 여기 지금 블럭 처리되어 있죠. 그 안에서 href라는 속성의
값을 뽑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소가 나오게 되겠죠. 자, 얘를 한번 다시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 지금 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URL이 두 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밑에 요 두 줄이 있네요. 이 두 줄은 어디를 가져오는 거냐면 이 두 줄은 요 부분을 한번 가져와 보고 싶어요. 요 부분을 가져와 보고 싶은데 요 코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는 select 1이었잖아요. select 1 혹은 find였으니까 얘네는 한 요소를 가져올 때 쓴다고 그랬고 지금은 얘네를 가져올 거예요. 자, 얘네를 가져오는데 방법이 물론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어디에 접근할 때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 직진해서 우회전할 수도 있고 뭐 유턴해서 좌회전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얘는 지금 li라는 태그를 찾아서 걔네가 여러 개인 경우에 여러 개를 다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보면 select 1이 아니라 select를 했고요. select li를 하게 되면 여러 개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select는 여러 개 가져오는 거니까 여러 개를 가져온 다음에 그 뒤에 붙은 스트링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붙은 스트링. 아까 텍스트랑 스트링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뒤에 텍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물론 가져오지만 그 밑에 하위 태그 안에 있는 애들도 가져오는 거예요. 즉, 요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다 가져오는 게 텍스트가 되겠고요. 스트링은 요 태그의 바로 뒤에 붙은 것만 가져옵니다. 즉, 하위 태그를 검색하지 않고요. 본의 아니게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li 밑에 하위 태그가 없잖아요. 하위 태그가 없이 그냥 얘 자체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로 이렇게 세 개 요소를 가져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스트링을 찍어라 라고 해서 결과를 보여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코드를 우리 위에서,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select all로 하지 말고, 한꺼풀 위에서 ul이라는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면 안 되나? 되죠. 예를 들면은, 뭘로 해볼까요? 자, 요걸 그대로 한번 재활용해 볼게요. 재활용해서, find로 해서 자, id도 이번엔 필요 없고요. 그냥 ul이에요. ul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ul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가져와라 하게 되면은 얘도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져올 때 지금 첫 번째 했던 거는 얘 한 줄, 얘 한 줄, 얘 한 줄 가져온 거고 두 번째 한 거는 겉에서 찍어서 들어가서 안에 있는 텍스트를 뽑아온 거예요. 근데 얘를 한번 해본 김에 스트링으로 해볼까요? 스트링으로 해보게 되면은 없습니다. 스트링이 없다고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이 겉에서 찍었기 때문에 하위 태그까지 가지 않고 스트링은 직접 연결된 문자열이 있는지 봤더니 없다란 얘기예요. 텍스트는 직접 연결된 거랑 그 하위 태그까지 같이 살펴봐 준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본 거는 HTTP 통신을 이용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오는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문서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태그 안에 있는지를 찾고, 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태그 안에 있는지를 찾고 그 태그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정을 어떻게 해주냐, 그거를 우리가 CSS 선택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지정을 해주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 연습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앞에서는
이렇게 HTML 문서가 있었잖아요. 아예 코드 안에 숨겨져 있었고요.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여기 태그를 눈으로 보면서 요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걸 할 텐데 이번에는 실제로 웹에 있는 문서에 대해서 동일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연습을 해볼 페이지는 URL이 이렇게 아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저는 컨트롤 C를 했습니다. 컨트롤 C를 하고 주소를 넣어서 들어가 보면 네, 이청준 작가님의 벌레 이야기 단편소설 전문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왼쪽 부분이나 윗부분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본문 부분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본문 부분을 긁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클릭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미 느끼셨겠지만 HTTP 연결을 통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블럭만 피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가져온 다음에 파싱을 하고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해서 검사를 눌러보시면 글쎄요. 자, 뭐 어떻게 이 많은 곳에서 요 원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F를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하는 부분을 찾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앞부분을 하게 되면은 딱 본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미리 보기처럼 그 몇 글자 소개해주는 그 메타데이터가 있어서 여기저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중간쯤 뭘 해볼까요? 요걸 해볼까요? 불편한 때문이었을까? 네, 여기 요 글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요 글이 다른 헤드 부분이 아니라 바디라는 데 안에 있으면 제대로 찾아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 HTML 문서 안에 body라는 태그 안에 div라는 태그 안에 xmp라는 태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체를 쭉 살펴봤을 때 xmp라는 태그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 해서 그러면 어떻게 찾아올 수 있냐면 xmp라는 태그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글을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요 부분을 스냅샷으로 떠서 지금 요 화면에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mp라는 데 있는 것을 가져오면 된다 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위에 HTML 문서가 있고 거기에서 어디 걸 가져올 거냐라는 논의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URL이라는 거는 요 주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request.get 요 주소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넘어온 HTML 문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HTML 문서를 받게 되고 그 문서의 텍스트 요소를 요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파싱을 위한 부분이 이제 뷰티풀 숲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선택자를 찾아가는 부분만 보게 되면 select one이라는 거는 요소 하나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즉 전체 글을 하나의 요소로 받을 거라는 거고요. XMP라는 거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MP라는 거를 찾으면 여기 태그를 찾게 되겠죠. 자, XMP, 만약에 XMP가 여러 군데 있었다. 근데 아이디가 템플릿 XMP인 거를 찾는 거다 그러면은 별도로 옆에 아이디는 어쩌고 저쩌고 줘야 됐겠지만 위에서 그랬었잖아요. 위에서 보면은 자, 어디 있죠? 네. P라는 태그 중에 아이디가 마이파라인 걸 찾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XMP라는 태그가 여기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MP를 찾아서 이 글을 뽑고 싶은데 봤더니 이 글이 XMP에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갖은 태그들과 함께 사용됐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링으로 뽑으면 안 되고 텍스트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XMP라는 엘레멘트를 찾아낸 다음에
그 엘리멘트의 getText를 해서 요 getText라는 함수는 .text랑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거 보면 .text도 있고 .string도 있었잖아요. 여기 .string, .text가 있었는데 .text와 동일한 게 getText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텍스트 요소들만 뽑아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모은 글을 이렇게 발췌한 것을 화면에 뿌리지 않고 이번에는 파일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파일로 저장을 worm.txt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worm.txt 한번 들어가 보면 소스 안에 데이터셋 안에 보면 worm.txt가 이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주제에서 다른 이그젬플을 수행을 하면서 worm.txt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지워 볼게요. worm.txt를 삭제하고요. 이제는 worm.txt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 URL에 접속해서 HTML 문서를 가져와서 거기서 XML에 있는 내용 중에 텍스트를 뽑아서 저장해라. 한번 돌려보면 네, 좀 돌아갔나요? 네, 워낙 빨라서 네, 돌려보면 다시 한번 가보면 worm.txt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worm.txt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원했던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지금 아주 이제 크롤링하기 간단한 그런 이그젬플을 봤기 때문에 저도 쉽게 할 수 있었고 저도 쉽게 또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늘 쉽지만은 않고요. 하지만 우리는 크롤링의 큰 흐름이 이렇다까지만 우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그젬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는 하나의 페이지를 긁어오는 것만 했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페이지에서 긁어올 것 같으면은 마우스로 그냥 긁어서 뭐 복사하기를 했으면 됐겠죠.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에 대한 크롤링은 연습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는 동일한 유사한 패턴을 갖는 여러 페이지에 있는 글들을 여러 개를 퍼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 아까 이그젬플에서도 봤었듯이 목록을 먼저 방문해서 그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게시글들을 하나하나씩 방문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크롤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은 외부의 페이지가 아니고 저희 연구실 페이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페이지는 수시로 구조가 바뀌어서 코드도 그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로드가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 있게 되는데, 로드가 걸리는 작업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외부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서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제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슈에서 자유로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를 실습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저희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은 네, delab.국민.ac.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랩 이렇게 약자를 썼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지도교수 소개도 있고 또 연구 실적들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습 대상으로 삼은 거는 보드에 보면 갤러리도 있는데 여기 이제 주로 사진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 보드에 있는 연구실 소식, 여기를 우리가 크롤링 실습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가 목록 페이지잖아요. 이 목록 페이지의 URL 패턴에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첫 페이지 볼까요? 연구실 소식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디가 바뀌나 볼게요. 지금 현재 1페이지고요. 2페이지로 넘어갔더니 뒤에 뭐가 쫙 붙었네요. 여기가 옵셋이 붙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페이지 넘버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쫙 길어졌기 때문에 워낙 많이 바뀐 것 같잖아요. 그 상태에서 3페이지를 눌러볼까요? 3페이지를 눌러보면 여기가 20으로 바뀌었네요. 4페이지를 눌러보면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뒤에 이제 주소가 10, 20, 30으로 바뀌면서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줘라 이렇게 읽히고 있어요. 자, 다시 거꾸로 가보면 3으로 가면 20이 되고요.
2로 가면 10이 되고요. 1로 가면은 0이 되고요. 네.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외부 메뉴에서 그 게시판 목록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는 뒤에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렇게 해도 첫 페이지에 접근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2페이지로 갔다가 다시 1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뒤에 뭐가 붙긴 붙는데 옵셋이 0이다. 이렇게 해도 동일한 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일관적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은 쭉 고정시키고요. 이 앞부분은 쭉 고정시키고 여기를 0,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페이지를 내비게이션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직접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30이라고 넣게 되면 네, 마지막 페이지로 갔죠. 만약에 없는 페이지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50이라고 넣게 되면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크롤링을 10, 20, 30, 40 옵셋을 10씩 증가시키면서 목록 페이지를 계속 뒤적거리다가 언제 끝나느냐?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느냐? 그 끝나는 엔딩 조건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라는 장면이 나오면 그때 멈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크롤링을 하고자 하는 연구실 홈페이지 중에 게시판 목록이 있는 그 주소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물론 이 뒤에 길게 뭐가 붙어 있었어도 첫 페이지로 가지만 이렇게 짧게만 있어도 첫 페이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 뒤에 붙는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은 게시글을 수집해서 txt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게시글에서 여러 가지를 수집할 수 있겠죠. 제목, 또 본문을 수집할 수도 있겠고 또 등록일을 수집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수집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특정 요소를 가져오는 연습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가져오지 않을 거고 제목만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목은 정말 우리가 제목만 필요하다고 하면은 실제 컨텐츠까지 갈 필요가 없죠. 요 목록 페이지만 하더라도 제목들은 다 있잖아요. 목록 페이지만 해도 이렇게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전략을 세운 대로 목록 페이지에서는 게시물들에 대한 링크만 따올 거고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제목을 따오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게시물까지 가면 제목, 작성일, 그리고 컨텐츠 이렇게 다 따오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컨텐츠 게시물, 그러니까 목록이 아닌 게시물까지 일단 들어가서 이 안에서 제목만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저장을 이제 수집한 다음에 저장을 txt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그 내부 구성을 두 가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형 데이터 타입 중에서는 tsv로 할 거고 반정형 중에서는 제이슨 라인으로 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목 하나만 가져오기 때문에 제이슨이나 제이슨 라인으로 했을 때 별로 티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항목을 가지고 왔을 때 좀 이 항목은 뭐, 이 항목의 값은 뭐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제목 하나만 가져오니까 별로 티는 나지 않겠지만 제이슨 라인과 tsv 두 가지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크롤러에서도 한 가지 포맷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 주제인 핸들링 텍스트 파일즈에서 제이슨 라인과 tsv 혹은 뭐 csv, 제이슨 서로 변환하는 코드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만 저장이 되면 다른 포맷으로 바꾸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습 삼아서 이렇게 두 가지로 모두 저장을 해볼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실 목록, 우리 아까 방문했었잖아요. 연구실 게시판의 목록은 보시는 바와 같고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를 툭 클릭하면 오른쪽에 있는 컨텐츠가 나오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 컨텐츠까지 가서 제목을 따오겠다 라고
크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시글의 크롤링을 위해서는 우선 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해야겠어요. 정리된 링크를 하나씩 방문해 보겠습니다. 방금 여기 URL을 조금 수정했는데 메인 페이지는 사실 우리가 이번 크롤링에서 사용할 일은 없는데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눌러서 잘 동작하는 거를 확인만 했고요. 그리고 게시물 목록 1페이지 여기 짧은 버전이죠. 긴 버전은 요 밑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써 있으면서 마지막에 옵셋만 제로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 1페이지 잘 찾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2페이지 잘 찾아가는 걸 볼 수 있고 3페이지 또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했던 패턴은 물음표 뒤에 있는 뒷부분만 모드는 리스트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고 맨 뒤에 옵셋만 0이냐 10이냐 20이냐 그 뒤로 30, 40, 50 이렇게 쭉쭉쭉 가면 목록 페이지의 URL 패턴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목록에서 게시물 각각을 눌렀을 때 나오는 게시물 페이지, 컨텐츠가 담긴 게시물 페이지를 한번 눌러보면 네,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냐 하면 목록 페이지랑 조금 다른 게 목록 페이지는 모드는 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게시물 페이지는 모드는 뷰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리고 end가 붙고 뒤에 아티클 넘버와 어쩌고 저쩌고가 붙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든 아티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아티클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 페이지를 먼저 방문해서 그 목록 페이지에 있는 HTML 소스를 보고 거기에 있는 게시물 페이지들의 이 주소,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웹 크롤링 전략은 어떻게 되냐? 목록 페이지를 페이지별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페이지별로 이동하면서 게시물들의 URL, 이 URL들을 추출을 하는 건데 다만 목록 페이지에 있는 HTML 소스 중에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라는 텍스트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온 거라고 인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제 목록 페이지를 증가시키는 거를 중지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목록 페이지를 방문하면서 게시물들의 URL을 모았잖아요. 여기 있는 얘를 말하는 거죠. 게시물들의 URL을 모았으면은 그 게시물들 URL 전부에 하나씩 접근을 할 거예요. 하나씩 접근해서 HTML 코드를 뜯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제목만, 내용은 이번엔 추출하지 않고 제목만 추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태그 패턴 안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까 우리 조금씩 해봤던 것처럼 페이지 소스 보기도 한번 열어봐야 될 거고 또 검사도 열어봐야 될 거고 거기서 HTML 요소의 CSS 선택자 find, find all, select one, select 등등을 사용해서 제목이 있는 위치를 찍어내 줘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완성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게시판 요소, 여기에서는 제목이 되겠죠. 그 게시판 요소를 JSON 라인으로도 한번 저장을 해볼 거고 TSV로도 저장을 해볼 거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크롤링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보이는 그림은 여러 게시물들이 있는 게시물의 목록으로부터 각 게시물들이 있는 URL을 찾아서 퍼오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 보시는 그림은 그렇게 찾아간 게시물 페이지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내용, 즉 이번 이그젬플에서는 제목이 되겠죠. 제목을 퍼오기로 했으니까 해서 각 게시물에서 제목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그 제목 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순서상으로 위에 있는 게 먼저 실행이 되어야 게시물들의 링크를 가져오게 돼서 아래에 있는 게 실행이 되겠죠. 다만 설명의 편의상 아래 부분이 태그 구조가 조금 더 간단해서 저는 아래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후에 위에 있는 목록으로부터 링크를 가져오는 것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코드 중에 어디 있는지 찾는 거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어쩔 때는 페이지 소스 보기, 또 어떤 때는 검사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오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잖아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 얘를 키워드로 해서 코드를 뒤져봤더니 여기쯤에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HTML 코드에서 요 요소 하나를 콕 찍어내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 봤더니 메타라는 태그를 찾아서, 자, 메타라는 태그를 찾아서 속성 중에, 즉 애트리뷰트 중에 프로퍼티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는데 그 프로퍼티라는 애트리뷰트의 값이 OG 타이틀이네를 찾으면 요 요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한 거예요. 즉 전체 코드 중에서 태그가 메타이면서 애트리뷰트 프로퍼티의 값이 OG 타이틀이네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찾아오기로 했고요. 그러면 이러한 엘리멘트를 하나 찾아온 다음에 모든 값을 다 우리가 긁어올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부터잖아요. 사업 땡땡 이렇게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값은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면 컨텐트라는 애트리뷰트의 속성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엘리멘트를 찾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 엘리멘트를 찾았을 때 그 엘리먼트의 컨텐트라는 애트리뷰트 값을 뽑아오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능한 방법, 쉬운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찾아낸 사실 태그명이 메타이면서 프로퍼티라는 속성의 값이, 이게 애매하죠. 프로퍼티도 번역하면 속성, 애트리뷰트도 번역하면 속성인데 아무튼 프로퍼티의 값이 OG 타이틀인 거를 찾자라. 어떻게 찾냐면 요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 find도 있고 select one도 있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린 find를 써서 하려고 합니다. 자, 수업의 find 메타라는 태그를 찾아서 거기서 프로퍼티의 값이 OG 타이틀인 거를 하나 딱 찾으면 그놈을 우리가 앞으로는 LM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LM의 값을 모두 반환하느냐? 그게 아니라 LM의 값들 중에서 컨텐츠라는 속성에 해당되는 값만 뽑아서 그걸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관리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면 프린트 타이틀을 해보면 우리가 원했던 딱 요 문구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실은 순서상으로는 더 먼저 게시물이 있는 URL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 URL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목록으로부터 URL을 여러 개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URL 하나가 아니라 URL 여러 개들을 받아서 리스트로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URL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게시물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34번의 글을 이 페이지 소스 안에는 지금 이 전체 게시물에 대한 URL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찾아가는데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쯤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의해야 될 게 제목만 가져올 거면 사실 이 아래에 있는 페이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제목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이 목록 페이지에서 다 끝내는 게 아니고 목록 페이지에서 게시물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거기에서 컨텐츠를 퍼오는 건데 좀 쉽게 하려고 제목을 퍼온 것 뿐이었으니까 그 점을 헷갈리지 말아 주시고요. 자, 다시 우리는 요 글에 해당되는 URL이 여기 있다라는 거를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찾았어요. 경험이 많으신 분은 빨리 찾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찾았습니다. 그럼 얘의 태그를 봤더니 A라는 태그란 말이에요. 그런데 A는 우리 하이퍼링크 달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방식대로 A라는 태그를 찾아서 가져오려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A라는 태그는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범위를 좀 좁혀주려고 했던 거죠. A를 다 찾아와라 하게 되면 엉뚱한 값들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tbody라는 거를 먼저 찾았어요. 자, 물론 다른 거를 범위를 좁히는 걸 찾아도 되겠지만 tr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고 우리는 tbody라는 거를 범위를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tbody라는 애를 먼저 찾은 다음에 tbody 안에서는 지금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보면 끝까지 다 보이지는 않지만 자, tbody라는 거를 먼저 찾아서 그 안에서 A라는 태그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소까지는 우리가 찾아왔고요. 이번에는 어떤 값을 가져와야 되냐? 아까 같은 경우는 속성 컨텐트의 값을 가져왔었잖아요. 이번에는 속성 href의 값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죠. 다시 tbody라는 태그를 찾아서 그 tbody 안에 있는 A라는 태그를 다시 찾은 뒤에 그 A라는 태그에 있는 href의 값을 가져와라. 물론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URL 전부는 아니고요. URL 전체는 아니고 물음표 모드는 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붙는 베이스 URL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뒷부분만 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하는 이 부분 값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져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보면 tbody인 요소를 찾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수업에서 select one tbody, tbody가 아마 한 군데만 있나 봐요. 그래서 tbody라는 거 하나만 찾아서 얘를 outer elem이라고, 자 이제 외부 범위를 지정해주는 outer elem이라고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outer element 안에 태그명이 A인 것만 찾아서 그 녀석의 href 값을 가져오자 라는 거죠. 자 보면 tbody라는 outer element 안에 태그명이 A인 거는 딱 하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 보이는 요 녀석 A라는 태그 안에 있는 href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다만 제 설명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요 tbody 안에 A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게시글에 대해서 A 태그가 하나 있다는 거고 다른 게시글에 대해서는 또 A 태그가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숨겨져서 안 보일 텐데 그거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tbody라는 outer element 안에 A라는 태그가 딱 하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풀어헤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tr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위에 거 풀어볼까요? 위에 걸 풀면은 요 안에도 또 다른 글에 대한 링크가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나온 글, 요 첫 번째 글에 대한 링크가 여기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글에 대한 링크가 여기 있고 이렇게 tbody 안에는 A가 여러 개 있게 되는데 게시글 하나당 A 하나씩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tbody 안에서 A라는 태그를 찾은 뒤 href의 속성값을 하나 가져오고 두 개 가져오고 또 쭉쭉쭉쭉쭉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가져와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A 값이 지금 글 하나에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A가 여러 개 있다라고 그랬고요. 만약에 이 목록에 게시글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A 값이 10개가 나왔겠죠? 그 10개를 통해서 URL을 10개를 다 가져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값 하나가 아니라 URL들에 대한 리스트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outer element의 select A, 그러면 A를 여러 개를 고르게 되겠죠? A를 여러 개를 골랐다라는 거는 엘레멘트가 여러 개라는 거고요. 그 여러 개의 엘레멘트들 각각의 하나씩에 대해서 href에 해당하는 값만 가져와라. 즉 post URL이라는 리스트에 들어가는 값은
URL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요 녀석들을 10개를 리스트로 관리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게시물 목록 페이지에서 링크를 가져오는 거, 그리고 게시글에서 제목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해당 요소 CSS 선택자를 통해서 해당 요소만 찍어내고 그 해당 요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만 추출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살펴봤고요. 코드를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코드를 하나씩 살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탑 URL은 이렇게 DO까지만 나와 있네요. 즉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 그 리스트 페이지의 템플릿을 보면 요 앞에까지만 나와 있고 요 뒷부분이 생략된 그런 구조가 탑 URL인데 요건 나중에 어디 쓰일 거냐면 우리 방금 설명드렸던 거에서 엘레먼트 href에서 뒤에 바뀌는 부분을 계속 가져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과 탑 URL을 서로 연결해서 완전한 URL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 리스트 페이지 템플릿도 보면 이 뒤에 옵셋만 바뀌게 되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가 0, 두 번째 페이지가 10, 세 번째가 20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그 목록을 우리가 세 번째 목록까지, 네 번째 목록까지 이렇게 맥스 페이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번째 목록까지만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할 때는 마지막 페이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다면 그 문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더 이상 이제 탐색을 중지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ause int는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 긁어오고 쉬고 한 번 긁어오고 쉬고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 간격을 말씀드리는 거고 맥스 페이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게시판은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스 페이지를 뭐 널널하게 설정해 줘도 될 것 같아요. 널널하게 설정해 줘도 중간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서 끝날 텐데 만약에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글이 많다면 실습을 위해서 여기에 몇 페이지까지만 긁어와라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장하는 포맷도 두 가지로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JSON, 하나는 TSV 이렇게 두 가지로 저장을 할 겁니다. 메인 함수의 흐름과 주요 함수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목록 페이지에서 게시물의 URL을 수집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여기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URL을 저장한 거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얘가 그거를 JSON 파일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JSON to TSV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요 JSON 파일을 넘겨주면 다시 TSV 파일로도 저장을 해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JSON으로만 저장하실 거면 마지막 한 줄은 실행을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는 함수들을 보면 얘는 제일 먼저 호출하는 거죠. 게시물 목록 페이지를 쭉쭉쭉쭉 옮겨 다니면서 URL을 수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맥스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멈춰라 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끝까지 다 수집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페이지 번호가 1이었다가 2, 3, 4, 5, 6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조립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요 부분에 조립되는 거는 지금 화면에 화면에 왜 찍어주냐 하면 한동안 멎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불안하니까 지금 얘가 열일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1페이지 접근, 2페이지 접근 이런 걸 찍어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URL은 아까 여기 있죠. 어디 갔었나요? 자, 요 URL이 이제 여기에 붙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페이지 넘버를 넘겨서 여기 중괄호로 열고 닫은 부분에 숫자를 계속 넘기게 됩니다. 해서 거기에서 쭉
예, 거기서부터는 이제 크롤링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 부분이 URL을 받아서 이제 리스트로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 중간중간에 또 저희가 정의한 몇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getHTML은 주어진 URL에 접속해서, 주어진 URL이라는 게 아까 요 페이지 번호가 포함된 요것일 거잖아요. 그래서 요 주어진 URL에 접속을 해서 HTML 텍스트를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요거 아까 우리 연습했던 부분. 자, 요 부분을 통해서 HTML 텍스트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텍스트로부터 URL 정보만, 우리 게시물 20개면 URL 20개 뽑아야 되잖아요. 그 주어진 HTML 텍스트로부터 URL만 뽑아내는 과정.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처음에 tbody로 찍어낸 다음에 그 안에서 A로 찍어내고 href 속성값을 가져온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post url.update 요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받아온 그런 URL들을 추가하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추가된 URL들의 리스트들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쭉 설명이 됐고, 네,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는 각 게시글에 한 번씩 접속을 하게 될 텐데요. 각 게시글에 접속을 하게 될 거고, 여기 우리가 접속해야 될 URL들의 목록이 나와 있고, 우리가 써야 할 JSON 파일을 이것으로 받겠다라는 거고요. 해서 네, 요 부분은 하나씩 뽑아내서 바로 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뽑고 저장. 자, 보면은 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HTML을 가져오는 함수 아까 위에서 정의한 걸 재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뽑아오고, 날짜 시간을 뽑아오고, 본문을 뽑아오고, 그런 다음에 JSON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타이틀과 날짜 시간과 body를 JSON 포맷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이틀을 발췌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전에 만들었던 이그젬플에서는 타이틀도 뽑고 날짜도 뽑고 또 컨텐츠도 뽑고 하면서 ext 타이틀, ext 데이트, ext 컨텐츠라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봤다시피 같이 보셨지만 이러이러한 선택자를 이용해서 아까 다 설명이 됐던 부분이죠. 이러이러한 선택자를 이용해서 제목 부분을 추출할 수 있겠고요. 또 날짜를 추출하는 거는 또 다른 선택자를 써야 될 거고, 컨텐츠를 선택하는 건 다른 선택자를 또 써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세 가지를 다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컴포즈 제이슨에서는 뭐였냐면 타이틀은 여기에서 뽑았잖아요. 지금 타이틀을 뽑았죠. 타이틀 땡땡, 그리고 아까 뽑은 타이틀 값 콤마, 그 다음에 또 지금은 타이틀을 하나만 받았지만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타이틀 데이트 컨텐츠를 받았다라고 하면 타이틀 콤마 또 컨텐츠 콤마 데이트 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제이슨으로 저장할 딕셔너리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컴포즈 제이슨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코드에서는 훨씬 더 간략하게 해서 타이틀 하나만 뽑았기 때문에 컴포즈 제이슨 안에서도 이 딕셔너리 안에 타이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면, 지금 딕셔너리를 만든 거고 아직 덤프를 한 거는 아니고요. 자, 어디쯤인가요? 자,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면 지금 이 부분이네요. 컴포즈 제이슨 타이틀 하나만 우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만으로 구성된 딕셔너리 객체를 만든 거고요. 그 딕셔너리 객체를 문자열로 바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UJSON의 덤프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죠. 자, 딕셔너리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마치게 되면, 그렇게 변환된 문자열을 우리가 지정했던 경로에 있는 파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저장했던 객체가 이 파일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함수들에 대한 대략의 설명이 끝났고요. 여기 마지막만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지난번 주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이슨으로도 저장하고 tsv로도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제이슨으로 다 완성이 돼 있는 거를 tsv로도 한번 변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메인 함수를 볼까요? 자, 여기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이슨을 이제 tsv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면 입력 파일을 제이슨으로 받아서 출력 파일 tsv로 저장을 하는 거죠. 여기 입력 파일 제이슨 tsv. 그래서 이 자세한 코드는 충분히 우리 숙지가 됐을 테니까 이 코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거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쭉쭉 하나씩 실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보면은 요 위에는 앞에 이제 0, 1, 2, 3, 4 나온 거는 게시글 목록을 접근한 것들이죠. 그래서 게시글 목록들을 저장해서 그 목록으로부터 각 게시글에 대한 URL 수집이 끝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게시물들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총 37개의 게시물이 있었는데 지금 물론 이거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시간이 앞으로 얼마 정도 남았는지, 뭐 커피 한잔 하고 올 수는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찍어주는 거고요. 근데 이거 쭉 너무 많이 찍다 보면은 지금 37개니까 그렇지만 10만 개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찍으면 이 자체가 좀 귀찮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오버헤드가 걸리기 때문에 뭐 100개마다 하나씩 찍는다던가 10개마다 하나씩 찍는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모듈러 연산을 쓰면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7개의 파일에 대한 수집이 끝났습니다. 그럼 한번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일을 열어보면 파일에 보면 네, 여기 네, 제이슨 파일로도 몇 분 전에 수집이 됐고 tsv 파일로도 저장이 됐잖아요. 제이슨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네, 이렇게 잘 수집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컨텐츠까지 가져왔으면 아마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지금 얘는 제목만 가져왔기 때문에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v 파일도 물론 여기서 열면 어떻게 되나요? tsv 파일도 여기선 비슷하게 열리는데 한번 엑셀에서 열어볼까요? 엑셀에서 저는 그 파일을 바탕화면에도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바탕화면에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엑셀로 열면은 당연히 이제 방금 그 tsv.txt 파일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모든 파일로 하게 되면 tsv로 저장한 tsv 포맷을 갖고 있는 텍스트 파일이죠. 자, 얘는 탭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으로 해서 열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머리글이 없죠. 저희 네, 머리글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미콜론, 뭐 쉼표, CSV였다면은 쉼표로 구분을 했을 텐데 우리는 탭으로 구분을 할 거잖아요. 자, 탭으로 구분해서 다음 마침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 다른 뭐 번호라든가 날짜라는 걸 안 갖고 왔기 때문에 한 컬럼에 다 들어가 있게 되겠죠. 자, 요게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즉 게시글들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 목록을 방문해서 게시글들의 링크를 가져오고 그 링크들을 하나씩 방문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의 위치를 찾아서 그것들만 발췌해서 가져오는 그런 크롤링에 대한 실습을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수행해 봤습니다. 자, 크롤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까지 봤던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적 크롤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셀레니움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게 될 텐데, 자, 동적 크롤링은 동적 콘텐츠가 생성되는
웹에 대한 크롤링을 하는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면 갑자기 거기에다가 키워드를 넣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목순 정렬로 할 건지 날짜순 정렬로 할 건지 혹은 뭐 검색 기간을 물어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는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웹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다음 페이지 로딩에 활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폼 인터페이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답을 들어야 그 다음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롤러에서 웹브라우저가 뭘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줄 것까지 미리 크롤러를 통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연속 스크롤이라는 게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검색 건수가 1000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1000개를 한 화면에 다 보여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화면에 보여줄 정도로 50개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스크롤 바를 쭉쭉쭉 내리면은 또 50개 또 50개 또 50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에 만약에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화면에 보이는 것만 딱 스크롤을 해온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1000개의 결과값이 있는데 50개만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열어서 계속 스크롤 다운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데이터를 누락 없이 다 뽑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롤러를 통해서 실제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는 일들, 즉 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또는 스크롤 바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흉내를 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셀레니움이 대표적이고요. 셀레니움에 우리가 사용할 웹 드라이버는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드라이버는 chromedriver.exe.라는 파일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얘를 특정 위치에 저장을 해두고 그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되는데 제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배포했던 이 마이파이 있잖아요. 마이파이 밑에 소스 요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인스톨이라는 거를 학기 초에 배포를 했고 요 인스톨 안에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요. 자, 해당 위치에 chromedriver.exe 파일을 존재를 시키고 그 후에 나오는 명령들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참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만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할 방법은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거기서 뭔가 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흉내를 다 내는 건데 화면 인터페이스를 아예 안 하고 속에서만 그 메모리상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브라우저를 구동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브라우저를 구동을 해볼게요. body.sendKeys라는 요 함수는 sendKeys라는 함수는 요 함수 안에 파라메타로 우리가 어떤 키를 넣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아래 보시면은 body.sendKeys 안에 keys.pagedown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함수를 통해서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웹브라우저에서 엔터키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요 안에 엔터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화살표 혹은 숫자 3 어떤 키든지 샌드 키즈를 이용해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코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셀레니움을 임포트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셀레니움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크롬 드라이버라는 웹 드라이버를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구동할 URL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 URL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이스 URL은 트위터에서 검색을 하기 위한 URL이고요. 자, 베이스 URL은 트위터에서 검색을 하기 위한 URL이고 요 뒤에 검색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아무거나 한번 넣어봤어요. AOA 한 칸 띄고 설현 이렇게 해봤고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해봐도 되겠고, 그렇게 되면 방금 위에 있던 요 두 줄을 합쳐서 요 베이스 URL과 쿼리를 합쳐서 하나의 스트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진짜 완성된 URL이 될 거고요. 그 URL을 이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즉 browser.get URL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이 브라우저는 뭐냐면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브라우저를 하나 실행을 했고요. 그 브라우저에서 가져와라, 어떤 페이지냐 하면 우리가 만든 UR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URL로부터 HTML을 가져왔을 거잖아요. HTML 문서를 가져온 다음에 body라는 이름의 태그가 붙어있는 곳에 모든 내용을 가져와라. 지금은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가져와서 그 CSS를 이용해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고 하는 자세한 거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저장도 안 할 거예요. 저장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고, 셀레니움을 이용하면, 그 웹드라이버를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동작이 이루어지는지만 볼 겁니다. 지금 요 부분만 볼 거예요. 네, 뭐냐면은 range 10에서 10번을 반복하라는 뜻이죠. 10번을 반복하는데 뭐 하는 거냐면 페이지 다운을 10번 눌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은 크롤링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해당 URL을 열은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해당 URL을 찾아간 다음에 거기서 body에 있는 내용만 가져오는데 페이지 다운을 10번 눌러라.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0.3초씩 쉬어라.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고, 저는 지금 마우스에 이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부터 움직이는 동작들은 아까 그 코드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뭐랬냐 하면 AOA 한 칸 띄고 설현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것도 소프트웨어가 한 거고요. 지금 스크롤바 10번 정도 내렸죠. 몇 번 내렸나요? 우리가 스크롤바를 10번 내렸죠. 그리고 타임 슬립을 0.3초를 줬는데, 예를 들면 얘를 1초로 둔다. 그러면 더 천천히 내리게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네, 크롬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AOA 설현이라고 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아까보다는 더 느리게. 네. 가수 설현이 저랑 그 같은 김씨라서, 네, 저희 먼 친척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브라우저를 구동을 하면서 크롤링하는 거를 동적 크롤링이라고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트위터나 여러가지 SNS도 크롤링을 할 수가 있는데, SNS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규칙만 잘 따라준다면은 훨씬 더 쉽고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API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픈 API를 이용해서 트위터 크롤링을 하는 법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가수 설현 씨 얘기하면서 제가 같은 김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만 같다고 해서 친척이라고 하면 좀 너무하죠. 전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본관이 같고요. 네, 파도 같습니다. 네, 뭐 무슨 김씨 무슨 파 이렇게 있잖아요. 본관도 같고 파도 같고 정말 친척인데 너무 멀어서 만난 적은 없는 그런 친척이고, 예전에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족보를 배우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집안의 뭐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문의 위인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설현 씨 사진과 히트곡과 뭐 여러 가지 뭐 프로필을 적어서 이제 이걸 제출하면 될 거야 라고 해서 냈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랬었습니다. 자, 트위터 크롤링에 대해서 보는데 오픈 API를 사용해서 하는 법을 보도록 할게요. 크롤링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는 사람을 위한 웹페이지가 사람 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인데
사람을 위한 서비스에 기계가 접근하는 게 크롤링이죠. 하지만 API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기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여기서 기계라는 거는 크롤러죠. 크롤러. 로봇이 되는 건데, 그렇게 와서 퍼가고 싶으면은 내 틀 안에서 퍼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 테니까 나한테 해가 되지만 않게 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API를 만들었고요. 여러 개발자들이 API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이 크롤러 API가 해주는 일은 기본적으로 최근 거를 해줍니다. 최근에 생성된 트윗 중에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자체 로직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돼요. 최근 생성된 트윗의 일부를 대상으로 검색을 해주고요. 요 밑에 제약 조건은 지금 좀 바뀌었는지 제가 요거는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사용자당 이거를 무제한으로 풀어놓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서버에 부하가 가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당 15분당 180번만 크롤링을 API를 통해서 접속받을 수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고, 리드 온리 애플리케이션이다. 우리가 그냥 읽어만 오잖아요. 읽고 쓰고 뭐 하게 되면은 좀 더 제약이 심한 거고요. 만약에 리드 온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15분 동안 450번을 긁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 과정을 수행을 하려면은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 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과정을 수행하려면 키와 토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키와 토큰을 생성하는 순서는 트위터에 일단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 트위터 계정 안에서 개발자 계정이라는 거를 또 생성을 해야 돼요. 자, 트위터에 들어가서 계정이 다 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트위터 계정을 생성하고 그 안에서 개발자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마 어디에선가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마 승인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개발자 계정을 생성하고 나면 앱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앱을 생성하고 나면 그 앱의 상세 정보에서 키와 토큰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키와 토큰까지 요게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 이게 막 인터넷에 떠다니게 되면 전부 제 키와 토큰을 가지고 API를 혹시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렇게 회색으로 가려놨고요. 요 부분을 잠깐 보면, 요 부분을 잠깐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디벨로퍼,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로그인이 돼 있고요. 로그인이 돼 있고 개발자 로그인이 여기 돼 있는 거죠. 디벨로퍼 권한을 획득을 했고, 거기서 create on app을 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찍어 볼까요?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개발자로도 계정을 갖고 있고, create on app을 하면은 여기 앱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이미 이건 만들어진 앱이고, 크리에이트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앱을 만들고 나면 여기 디테일즈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뭘 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앱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디테일즈를 들어가면 요 디테일즈 안에 키즈 앤 토큰즈라는 게 있어요. 키즈 앤 토큰즈라는 걸 누르면은, 그리고 여기 퍼미션도 보면 에디트를 허용할 거냐, 리드 온리로 할 거냐, 리드 온리로 돼 있네요. 그게 아니라 에디트를 누르고 나면 여기서 리드 온리를 할 거냐, 리드 라이트를 할 거냐, 뭐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크롤링만 할 거라면 리드 온리로 해서 15분 동안 더 많이 퍼오는 게 낫겠죠. 그리고 키즈 앤 토큰즈를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API 키, 그리고 액세스 토큰에 대한 키, 시크릿 키, 그리고 토큰 시크릿, 이렇게 네 가지 정보가 쭉 뜨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제가 회색으로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상대학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리는 그 코드에는 실제로 키가 들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키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계정을 생성해서 연습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사용법은 지금 임포트 할 거 해주고요. 뭐 UJSON, 타입슨 이렇게 해줬고, 아까 말씀드린 키와 시크릿 토큰과 토큰 시크릿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까 트위터 페이지에서 받은 내용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요 위치에 다 복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웃풋 파일 네임을 지정을 해주는데, 아웃풋 파일 네임을 지정을 해주고 검색어를 BTS라고 했습니다. 자, 아웃풋 파일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돌아가는 동작은 타이슨이라는 객체를 생성하면서 아까 위에서 받았던 컨슈머 키, 컨슈머 시크릿 뭐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파라메타로 넘기면서 타이슨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만 설명을 하고 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실행을 하면, 여기 지금 몇 초 전 요건가 보네요. 트위터 크롤링 API에서 눌러보면 우리가 가져온 다음에 걔네를 파싱하고 CSS를 하고 하는 거 안 했잖아요. 그냥 그 HTML 안에 있는 바디 부분을 다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뜯어내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만약에 요게 텍스트라면은 요것만 또 뜯어내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튼 트위터 안에 있는 원문들을 AP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받아오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지금 봤던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웹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동적 크롤링을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API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API를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라면 괜히 어려운 방법을 택하지 말고 API를 이용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API를 통해서 제공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는 건데, API에서 안 되는 거를 얻어낼 정도면 굉장히 고급 크롤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직접 API를 통하지 않고 직접 크롤러를 막 만들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값들이 API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면은 당연히 API를 이용해서 그대로 받아서 후 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API를 통해서 제공되지 않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크롤링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꽤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가상대학을 통해서 우리 수업 자료와 별개로 포털 뉴스 크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크롤러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잘 돌아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구축해 놓은 실습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습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 크롤러가 하나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실에 이제 몇몇 학생들이 굉장히 수고를 해 주어서 실습용으로 간단한 크롤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리는 이유는 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텀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 실시간 미팅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텀 프로젝트를 텍스트 분석에 대한 어떤 주제를 하셔도 좋은데 가장 무난한 게 아직 안 배웠지만 토픽 모델링 워드 클라우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토픽 모델링을 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데이터를 어떻게든 갖고 계시면, 요즘 오픈 데이터가 많으니까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그걸 쓰셔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논문 데이터를 수집했다, 특허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걸 하셔도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굳이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겠다. 최근 뭐 코로나 관련 이슈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뉴스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하시겠다. 그런데 모아놓은 뉴스가 없다. 그러면 뉴스를 크롤링 하기 위해서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연락하시지 말고 한번 직접 수집을 해보셔라 라는 뜻으로 크롤러를 배포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코드 자체는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겠지만 다분히 이제 저희 그 연구실 학생의 성향이 들어있는 코드라서 그 자체를 꼭 따라해야 할 필요는 없고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들, 어려운 장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코드는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도록 하고 지금 시간에 뭘 할 거냐 하면 그래서 실제로 돌릴 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할 때 여러분이 편집해야 되는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뭐 셀레니움 등 패키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받아보시면은 만약에 실행했는데 안 돌아간다, 뭐 패키지가 없다, 그러면 패키지를 인스톨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pip 인스톨, 셀레니움, pip 인스톨 등등 해서 인스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임포트, 요것도 물론 코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코드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설치하는 거는 여러분이 콘솔에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설치까지는 여러분이 하시고 그 밑에 임포트 하는 것도 코드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조건 및 저장 경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도 이제 코드에서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구조와 링크 문자열을 생성하고 월별 처리를 위한 시간을 가공을 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건수가 몇 건 이상 되면은 얘가 검색을 하다가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랜 기간에 대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일부 기간만 수집이 되고 나머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월별로 끊어서 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월별, 여러분은 이제 1년 단위로 집어넣더라도 이제 크롤러가 월별로 끊어서 트라이 검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월별로 다 검색을 해서 링크를 저장을 하고요. 기사들의 링크. 그런 다음에 그 링크 안에서도 모든 기사를 다 모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포털 뉴스이기 때문에 소스에 따라서 포맷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뉴스는 이런 포맷, 어떤 뉴스는 이런 포맷, 이렇게 뉴스마다 포맷이 다 달라서 그 중에 좀 다수를 차지하는 포맷을 3개 정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형 1, 2, 3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크롤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 유형별로 타입 1인 경우에는 이 함수, 타입 2인 경우에는 저 함수, 타입 3인 경우에는 또 다른 함수를 사용하도록 함수를 구현했고요. 그 후에 이렇게 수집된 링크에 대해서 원문을 수집하고 이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수집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토픽 분석을 하든지 워드 클라우드를 하든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습은 지금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아래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처음에 키워드 만약에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청와대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겠다. 그러면 요 안에 청와대라고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청와대랑 국민대학교랑 동물원을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 콤마를 해서 검색어를 여러 개를 넣으면 되는데 요때 얘네가 이제 오어 조건에 걸리게 됩니다. 오어 조건에 걸리게 되고 키워드가 있으면 그 안에 지금 여기 보면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로 이중으로 묶었잖아요. 작은 따옴표로 묶은 거는 리스트에 있는 문자열이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로 묶었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로 묶은 거는 국민대학교라는 요 키워드 그대로 검색을 해라. 예를 들면 요렇게 끊거나 요렇게 끊어서 검색하지 말고 얘가 통째로 나온 것만 검색해라 라는 뜻으로
큰 따옴표를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한번 묶고 겉을 다시 작은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이 있나 봐요. 정렬 방식이 관련도 순, 최신 순, 오래된 순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검색 유형을 이 국민대학교 BK20이라는 요 키워드를 내용 전체에서 할 건지 제목에서 할 건지 그것도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작 날짜에서부터 끝나는 날짜를 이렇게 8개의 숫자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장을 하게 될 텐데 핵심적인 거는 요 아래 거죠. 자, 그래서 크롤링의 news.xlsx 해서 네, 뭐 이건 경로는 여러분이 지정하시면 되고요. 요 안에 이제 기사 원문이 저장되게 될 거고 그 중간 단계에서 링크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먼저 쭉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그 링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실제 기사를 크롤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에 포털 뉴스 크롤링하는 크롤러에 대해서 파라메타 설정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함께 살펴봤고요.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하다가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희 연구실에 어떤 학생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지는 네, 저희 실시간 미팅 시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크롤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크롤링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크롤링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즉 HTTP 통신을 통해서 HTML 문서를 가져오고 걔네들에 대해서 CSS 선택자를 활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뽑아내고 걔네를 뭐 JSON이나 TSV로 저장한다. 이런 정도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오늘 수업을 진행했고, 다만 여러분이 텀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간단한 연구를 수행하실 때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포털 뉴스에 대한 크롤러를 배포해 드렸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배포해 드린 크롤러를 사용해서 텀 프로젝트를 조금씩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